코로나19의 여파로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개봉까지 여러가지 고생이 많았던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헤븐즈필 최종장 스프링송 목요일 개봉일에 맞춰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면서 헤븐즈필 루트 전반에 대한 제 생각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극장판은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게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헤븐즈필 루트를 극장판으로서 3부작으로 만든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극장판이었는데요. 이 장의 핵심 요소는 에미야 시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사쿠라라는 히로인의 위치에서 주인공의 신념에 반하는 존재로 각성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한다면 3장은 그런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사람과 영령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극장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호평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시리즈 내에서도 손꼽히는 화려한 전투씬들이었습니다. 그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전투씬들이 이번 극장판을 압도하고 있었죠. 특히 헤븐즈필 루트가 2017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압구정 CGV에 가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헤븐즈필 루트도 3년 만에 완결되는 것이고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세이버 루트를 애니메이션화 했었던 2006년을 생각해본다면 약 14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모든 에피소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점도 뭔가 감개무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부는 작품 전체가 특별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느정도 1장과 2장을 통해서 빌드업된 내용에 따라서 활주로를 질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2장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사쿠라가 타락해버렸고 결과적으로 에미야 시로는 타락한 사쿠라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헤븐즈필 시리즈의 극장판 중에 가장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전투를 넣어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고는 하지만 서사적인 굴곡이 거의 없었던 일방통행과 같은 전기였기 때문에 살짝 몰입감과 지침에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래 원작에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을 따라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스토리텔링 내에서 어떻게 시청자들을 몰입감을 유지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작품을 몰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는 원작을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타임문 세계관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헤븐즈필 루트가 다양한 설정과 기반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가는 스토리이다 보니 몇몇 설정이나 과정 같은 경우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신기한 점은 원작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애니메이션에서 집어넣은 결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인형술사에 대한 설정은 캐릭터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성배전쟁이 기원 사실 성배전쟁에 대한 기원 그거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한정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이해 안 하고 봐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해준다던가 이게 결국에는 타임문 세계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팬서비스 측면이거든요. 이건 즉 반대로 말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독자적으로 더 넣은 요소들이 작품의 이해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팬서비스로서 만족감을 높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선 결국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작품 전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스키노코가 만들어가는 이 시리즈의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구나 라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유포터블이 작년에 귀멸의 칼날을 비롯해서 페이트 시리즈를 성공시키는 등 국내에서는 갓제작사라고 평가받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평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포터블은 액션 장면에서 애니메이팅 즉 움직임을 표현하는 영역에서는 비판을 받는 제작사였습니다. 액션이 화려하게 CG를 넣고 연출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움직임의 예술인 애니메이션 내에서 그 움직임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애니메이팅의 영역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표현 기법을 중요시하는 애니메이션 덕후분들한테는 유포터블이 비교적 비판을 받는 제작사이기도 했죠. 확실히 제가 이번 극장판을 보면서
유포터블이 액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화려한 액션에 화려한 섬광과 빠른 스피드감을 표현해주는 데는 탁월하고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보여주는 한 컷의 연출은 훌륭했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움직임을 통해 액션을 살리는 방식은 다소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오레군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군요. 동화 액션은 아쉽지만 원화 액션은 정말 훌륭했다고요.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번 헤븐즈필 극장판 3부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원래 유포터블이 페이트 시리즈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던가 그 밖에 다른 작품들을 애니메이션화 하면서 가장 높게 치는 능력 중에 하나는 원작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가공하여 불친절한 부분을 소화하기 쉽도록 만드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원작 자체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작품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유포터블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포터블의 입신작이자 나스키노코와의 첫 번째 협업 작품 공의 경계 때 굉장히 공의 경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잘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인연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작 게임과 다르게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헤븐즈필 루트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2장에서 보여줬었던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고뇌하고 시로 역시도 자신의 신념을 배신하면서까지도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저는 페이트 전체 시리즈 내에서 스토리적으로는 UBW 루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만 헤븐즈필 루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작품 외적으로서 흥미롭게 본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헤븐즈필 루트는 작가의 도전의 의식이 느껴지는 루트인데요. 일단 이리아 루트랑 사쿠라 루트가 합쳐지면서 내용이 좀 겉돈다 이런 어른의 사정은 둘째 치더라도 사쿠라를 히로인으로 선택한 이 루트는 에미야 시로가 자신은 정의의 사자라는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쿠라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UBW 루트에서 정의의 사자라는 꿈을 마주하는 에미야 시로라는 인물을 완성시켰는데 그걸 바로 다음 루트에서 깨부수는 좀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쿠라라는 캐릭터는 타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안타까운 비애의 히로인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보통의 전개 내에서는 이러한 주인공의 지인들은 안타깝게도 죗값을 치르거나 그에 따라서 죽으면서 자신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일관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그렇지 않죠. 헤븐즈필은 10년도 더 전부터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는 작품이었는데요. 에미야 시로가 정의의 사자를 포기하고 사쿠라를 선택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됐는가, 사쿠라가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되는 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헤븐즈필이라는 루트는 좋은 평가가 나올 만한 훌륭한 작품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평가가 복합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가가 헤븐즈필이라는 작품에서 서사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선 흥미롭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킬과 자신의 능력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애초에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는 악인으로서의 딜레마 그리고 UBW의 전개를 뒤집었다라는 주제의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유포터블을 칭찬하면서 원작을 더 먹기 좋게 소화시켜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포터블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완을 해줬습니다. 사쿠라라는 캐릭터와 시로의 관계성에 더 공을 들였고 시로가 사쿠라의 이변에 대해 고민하고 고뇌하는 장면도 많이 보여줬으며 사쿠라의 타락을 좀 더 쉽게 표현해주는 등 여러가지로 애니메이션 내에서 주제의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줬던 것이 이번 극장판 내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평하자면 이번 헤븐즈필 최종장 그리고 헤븐즈필 루트 전체의 애니메이션은 유포터블이 그동안 가장 잘하는 화려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한편 원작을 이해하기 쉽도록 연출한다는 특징을 잘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최종장에서는 화려한 전투씬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화 액션 대비해 동화 액션이 좀 아쉬웠고요. 아울러 워낙 다양한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원작에다가 플러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간 추가 요소들이 오히려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았나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쿠라라는 히로인과 헤븐즈필이라는 시리즈, 그리고 1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었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극장판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길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필 최종장과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큐멘터리 융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